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의 전략론 제3장 서비스 차별화 사례 연구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3번 정도의 시험 과정 동안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어 왔고 또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 전체적인 흐름과 출제 경향까지 알 수 있는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 인지 가치와 관련해 세스 뉴먼 크로스, 자, 굉장히 유명한 세 사람입니다. 제시한 5가지 가치 유형이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5가지가 뭘까 있을까요? 네, 기능적 가치, 두 번째가 사회적 가치, 세 번째가 정서적 가치, 네 번째가 상황적입니다. 네 번째 상황적, 다섯 번째가 인식 가치. 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 해당 안 되는 거, 네, 2번 상징 가치라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정서 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정서 가치라고 부릅니다. 인식 가치 같은 경우는 새로움, 그 다음에 뭐 호기심 이런 게 나오겠죠? 사회 가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회 계층 집단, 상황 가치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기능적 가치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네, 실용성 또는 뭐 물리적, 뭐 예를 들어 물리적 기능 이런 표현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형태로 세스 뉴먼 그로스가 제시한 5가지 가치 유형, 키워드 형태로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얼마나 올바른 연계성을 갖습니까? 이렇게 풀어보실 수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읽어볼게요.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유도합니다.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유도한다. 가능한 얘기죠. 고객 만족은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부 품질은 고객 불만을 증가시킨다. 네, 성립될 수가 없죠. 내부 품질은 누구의? 네, 종업원의 만족을 상승시킨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종업원 충성도는 종업원 생산성을 유발한다. 충성도는 생산성 유발. 맞습니다. 종업원 만족은 종업원 충성도를 유발한다. 맞죠. 자, 이렇게 앞과 뒤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5가지 제품 차원. 자, 5가지 제품 차원 중 기본적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저희가 기본적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간단하게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핵심 이점이라는 걸, 이걸 눈에 보이는 유형화된 제품으로 쉽게 얘기해서 모양이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품의 기본적 형태, 네, 제품의 기본적 형태라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저희가 간단하게 기본적 제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형성화시킨 것으로 제품의 기본 형태를 의미합니다. 네, 맞죠? 이 설명이 1번이 맞습니다. 그럼 2번에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과 조건. 자, 2번은 뭐라고 부를까요? 간단하게 일체의 속성과 조건, 네, 기대하는 제품이라고 있죠. 3번 고객이 실제로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 자,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 이걸 뭐라고요?
핵심 이점.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의 일체,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이라고 얘기가 되면 이걸 저희가 확장의 일체, 잠재적 제품.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경쟁자가 제공하는 것과 구별되게 이건 오타네요.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장 제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기대하고 합의하는 일체의 속성과 조건, 기대하는 제품,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 핵심 이점,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 일체, 잠재적 제품,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하는 제품, 확장 제품.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품 차별화 요소 중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특성을 물어봅니다. 특성. 자, 특성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자, 이 정도 알 수 있죠? 특성에 대해서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겠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제품의 크기, 모양 또는 물리적 구조. 자,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우리가 알고 계시는 이걸 형태라고 부릅니다. 형태.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보완하는 특징 위에 써드렸죠. 얘가 특성이죠. 특성.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이 작동되는 수준. 자, 얘를 우리가 성능 품질이라고 부릅니다. 성능 품질. 제품이 구매자에게 어떻게 보이며 좋게 느껴지는지의 정도, 스타일이라고 부르죠. 스타일. 이건 저도 헷갈리네요.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제품이 특정 기간 내에 고장나지 않거나 제대로 움직일 가능성의 측정치. 신뢰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신뢰성.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각 특징들에 대한 걸 다 구별하셔가지고요. 키워드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입니다. 설명드리는 강사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네요. 정확한 걸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꼭 체크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의료기관의 특징. 자,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이라고만 나온다면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형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병원은 고도로 노동집약적인 집단인 동시에 자본집약적인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2번 일반적인 이익 집단에 비해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동기를 갖고 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의료기관이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네, 의료기관이라고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비영리가 맞는 겁니다. 분명하게. 3번 진료 결과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효과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된 서비스의 품질 관리나 업적 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보입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갖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단일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조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조직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보면 영리잖아요. 영리는 의료 뒤에 의료기관이라는 명칭 뒤에 예를 들어 경제적 의료 또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 경영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됐을 때 영리화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읽어 보셔야 되고요. 이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는 천만다행인 건 A로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B로 끝난다라고 됐을 때 거의 오답은 요 파트에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나베디언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도나베디언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는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7가지에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효능, 그다음에 비슷한 이름으로 효과, 그다음에 적정성, 효율. 자, 이것도 비슷하죠. 앞에 거랑 효율. 그다음에 수용성, 그다음에 나오는 게 합법성, 그다음에 형평성. 자, 이렇게 7가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7가지. 자, 이 중에 요소로 보기 어려운 거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답 그냥 바로 나오죠. 네, 통합성이라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위에 써드린 7가지는요. 제목과 명칭과 내용을 꼭 좀 연결하셔야 돼요. 이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하여 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고 핵심 역량,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총 7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7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1번. 측정한 결과에 대한 보상의 개발. 맞을까요? 네, 맞아요. 2번. 내부적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맞습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행동 지침의 설계. 맞아요. 자체 평가한 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의 교환. 맞습니다. 그런데 5번은 의사결정 단위와는 별개로 서비스 수익 체인의 미래 예측 수준에 대한 전망.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의사결정 단위를 망라해야 돼요. 쉽게 해서 이 별개로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별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망라해라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를 지금 교재에서는 아마 보시는 거에서는 망라해라고 나올 거예요. 이 망라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전사적이라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 분류에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단가가 싸고 빈번하게 구매하는 제품으로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비누, 신문, 치약 등을 의미하며 크게 충동제품, 필수품, 긴급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단가가 싸고 빈번하게 구매하는 제품, 저희가 뭐라 부릅니까? 편의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의품. 자,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을 드리지도 않을게요. 구별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번엔 경제적 특징이라는 말이 실제 뒤에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영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질병 발생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불확실하다. 맞죠? 2번.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필수적인 재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4번.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혹은 의료기관 간의 규제적 경쟁을 통한 대응을 유도해야 된다. 자, 의료기관의 규제적 경쟁, 이거 우리가 경쟁을 좀 제어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그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번.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 등의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일반 소비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러한 현상을 정보의 대칭성 또는 정보의 과정주의라고 부른다? 아니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옵니다. 의료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이 나와요. 간단하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것들이 다 맞다 그랬는데요.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예, 1번은 질병에 대한 질병의 뭐랄까요? 뭐 예측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교재에 있는 말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라고 나오죠.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의료, 뭐 보건, 의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3번 같은 경우는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4번은 치료의 불확실성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충분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아까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A로 시작해서 B로 마무리가 될 때 오답은 거의 이 파트에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유형 10번 문제. 부호리가 제시한 의료 서비스 품질 요소 중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단위 생산 비용당 프로그램의 단위 생산 비용당 실제적으로 나타난 영향의 정도. 자, 생산 비용당 실제적으로 나타난 영향의 정도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뭔가가 있을 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뭔가가 나타났습니까? 실제로 어떤 영향이 만들어졌나요? 라고 얘기가 되면 기본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여기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요?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키워드로 뭘 찾아야 돼요? 네, 효율이 얼마나 좋은가요? 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영어로 나왔잖아요. 효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2번에 있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죠. 맞는 워딩이죠. 설명이 아니라. 자, 그렇게 돼서 2번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억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꼭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론 3장 10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이 10문제도 지금 잘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3장 전략론 3장 같은 경우는요. 암기가 기반되셔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암기가 기반돼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10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천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이 동영상의 설명만으로 나는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화면이 지금 바뀌었을 텐데요.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매를 해 보셔도 아마 시험 준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입니다. 뭐 기출문제는 다른 문제집과 시중의 다른 것들과 동일하겠습니다만 분석 자료에 있어서는 뭐 독보적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압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뭐 제 자신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서점이 됐던 온라인 서점이 됐던 제일 큰 문제는 최신 기출문제가 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서적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구매하신 다음에 네이버에 제 카페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오는데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 가입을 승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등업도 해드리기 때문에 뭐 교재를 구매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신 기출문제 그리고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뭐 합격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서적을 구매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파일 형태로 된 문제집을 갖고 뭐 전자기기 아이패드가 됐던 뭐 삼성 갤럭시 탭이 됐던 이런 데서 굿노트라든가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열어보는 게 나는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요.
아마 위에 보시는 화면입니다. 가입하시게 되면 물론 가입은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신 그 서적 출판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아마 카페에 와서 보시면 돼요. 가입하시고 뭐 승인을 받게 되시면 지난 6년 동안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뭐 시험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유형별로 분류된 뭐 연도별 문제 또는 지금 문제풀이로 보고 계시는 어떤 챕터별 문제, 그리고 뭐 시험에 다중 출제되는 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출제 경향 분석 자료,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활용해 보실 만한 내용의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 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